여러분 안녕하세요. 맹거스의 축구 한입의 유빵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펼쳐졌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크리스탈 팰리스의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경기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먼저 득점을 했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두 골을 10분 만에 몰아넣으면서 이제 세러스트 파크에서 굉장히 값진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세러스트 파크 크리스탈 팰리스의 홈구장이죠. 여기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뒀던 게 2020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솔샤르 감독 때가 마지막이라고 해요. 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와, 저 솔샤르 감독 감독된다고 했을 때 야,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무튼 최근 EPL에서의 전적이 7경기 전적이 1승 2무 4패일 정도로 절대적인 열세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 악몽적인 시간을 이제 다 걷어내고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상황들에서 어떻게 양 팀이 전술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선제골은 진짜 거의 그 경기의 패배 시그널과 같았는데요. 그동안 제가 맨유 경기를 전부 다 챙겨보면서 사실 선제골을 넣고, 먹힌 다음에 경기를 뒤집는 경우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전반전에 장필립 마테타라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제 원톱한테 페널티킥 실점을 했는데요. 지난 선수 분석 시간에 분석을 했던 에더 마튼이 이 장필립 마테타가 페널티 박스 왼쪽 에어리어로 들어갈 때 라인 브레이킹을 할 수 있게끔 패스를 싹 해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요로가 그 파울을 박스 안에서 범하면서 이제 PK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는 전반전 내내 되게 강하게 맨유를 압박하고 다이렉트하고 빠른 역습을 가져갔습니다. 그 반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좀 뭔가 경기가 되게 뻑뻑하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도 3-4-3을 쓰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모린 감독도 3-4-3에서 파생된 3-4-2-1 포메이션을 쓰는데 그 양 팀의 어떤 전술적인 완성도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3-4-3을 쓰지만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전술적인 원숙도가 높은 반면에 뭔가 아모림의 맨유의 3-4-2-1은 아직은 약간은 조금 완성도가 좀 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대로 이렇게 이번에는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르크지가 원더골을 뽑아냈는데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프리킥으로 왼쪽 박스 깊숙하게 넣어준 공을 지르크지가 잘 잡았고 박스 왼쪽의 사각지대에서 니어포스트를 아래쪽을 타겟으로 하고 그대로 슈팅을 합니다. 이 골은 지르크지의 1년 만에 리그 득점이었고요. 당연하게 시즌 1호 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골로 인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분위기를 단번에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사실 이 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이 3-4-3 포메이션을 쓰면서 굉장히 맨유가 사실 종적인 움직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아모린 감독이.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은 횡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종적으로 전진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팀 선수가 예를 들어 중앙 수비수가 볼을 받았어요. 그러면 3선에 있는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이 횡적으로 움직여주면서 패스를 할 수 있게 각을 자꾸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의 횡적인 움직임입니다. 아무튼 요렇게 이제 지르크지가 원더골을 뽑아내면서 맨유가 그래도 최소 동점골은 뽑아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메이슨 마운트가 역전골을 뽑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어시스트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였는데요. 맨유 공격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박스 아크 바깥쪽에서 프리킥을 얻은 상황에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을 메이슨 마운트한테 조금 더
좋은 각도에서 찰 수 있게 굴려줍니다. 그리고 마운트가 수비벽 아래로 깔아차는 그런 슈팅을 가져가면서 이제 맨유의 두 번째 득점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보면서 약간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어떤 약속된 플레이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경기 중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현대 축구에서 세트피스는 더 이상 그냥 뽀록이나 후루꾸가 아니고 골을 쉽게 넣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맨유가 어떤 팀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약속된 플레이들을 선수들이 알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거를 보여줬던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맨유가 전반전 대비해서 후반전에는 뭐가 달라졌냐, 요거를 한번 보실 텐데요. 사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볼 점유율은 여전히 높았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경기 전후반을 통합한 그런 스탯 지표를 보시고 있는데, 공 점유율을 보시면 맨유가 60%, 크리스탈 팰리스가 40%로 대부분 맨유가 볼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팅이나 유효 슈팅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더 많이 했을 정도로 경기의 전반적인 볼을 잡고 있는 시간은 길었지만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우리를 더 많이 위협하고 더 많은 슈팅 골을 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이유가 이제 오늘도 쿠냐랑 세슈코가 이제 결장을 했는데, 이러면서 좀 공격적인 모험적인 장면들이나 공격에 조금 더 창의성을 불어넣어주는 장면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맨유가 이렇게 안 풀리는 경기일 때는 진짜 답답한 U자형 볼 돌리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의미 없는 볼 점유랑 맞닿아 있어요. 의미 없이 볼을 점유하니까 U자형으로 볼을 계속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격은 상대 수비는 다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격은 무의미한 크로스밖에 없고, 크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팀이 꼭 받는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공격 형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격의 어떤 엣지가 조금 무뎌져 있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패스 지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전반전의 패스 지표입니다. 총 패스 숫자가 후반전의 패스 숫자보다 훨씬 많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내 팀 진영에서 패스를 한 그런 숫자가 전반전에 후반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패스 숫자가 거의 한 60개가 줄어든 반면에 정확한 긴 패스, 다이렉트하게 찔러 넣어주는 패스는 전반전이랑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맨유가 훨씬 더 후반전에 라인을 올리고 템포도 올리고 다이렉트한 공격을 많이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원터치로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볼을 짧게 소유해도 어떤 킥의 그런 엣지만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이나 공을 적재적소에 잘 찔러주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유가 후반전에 조금 더 나은 공격의 활로를 찾을 수 있었고, 그게 곧 세트피스에서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총평을 하겠습니다. 맨유의 오늘 경기력은 진짜 답답했어요. 전반적으로 후반전이 뭐 전반보다 나았지만 그래도 절대 합격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퍼거슨 감독 때부터 이길 경기는 확실하게 이기고 질 것 같은 경기는 비기고, 그 다음에 약팀이 가끔씩 플레이를 너무 잘해. 그래도 1대0으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기는 게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황금기를 열었을 때 그때 우리 모습이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진짜 경기력이 안 좋았지만 여러분, 축구는 골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유가 오늘 득점을 2번을 어쨌든 세트피스 상황에서 침착하게 잘 득점을 하면서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어떻게 보면 난적이죠. 난적을 잘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이기는 팀은 안 좋을 때도 이긴다
라는 거를 보여준 진짜 의미 있는 역전승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맹거스네 축구한입 오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웨스트햄과의 경기 리뷰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